이번 주제는 좀 정말로 한국에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을 담아가지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바로 이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이 과도한 상속세에 넥슨 2대 주주가 정부가 된 거 아세요? 무슨 소리냐? 이 넥슨 하면은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그 게임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 게임 회사의 창업주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상속세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의 그냥 소액 주주도 아니고 2대 주주가 정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상속세가 약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6조 원을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냈냐? 당연히 그 가지고 있는 지분, 그 주식으로 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 30%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NXC라고 해가지고 지주회사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김정주 회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딸한테 이제 지분이 원래 갔어요. 근데 이 지분의 상속세를 갑자기 이제 맞으니까 이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낼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미성년자 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6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제 주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 뚝 떼가지고 이걸 냈더니 정부가 30%를 갖게 된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사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재정부한테 이걸 물납을 하는데 2대 주주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내가 넥슨 2대 주주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제 내가 2대 주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경영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지분이 30% 정도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사회 구성도 이제 내가 이걸 좀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일개 이제 민간 회사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지분은 어찌 되는가? 이걸 뭐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이게 물납이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서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 기업이 입찰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이 공매라는 거는 뭐 외국인들을 굳이 뭐 막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상장 주식인데 게임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잘 나가는 게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넥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게임사에서 예전부터 이제 좀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저걸 중국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걸 이제 공매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사야 되는데 저게 가치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이제 자본력 있는 외국계에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텐센트가 기존에 이제 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다뤄봅니다. 이 상속세는 사실 몇 년 전이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때 삼성이니까 이제 규모도 더 큰데 12조입니다. 상속세가 12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삼성가에서 이걸 내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우선은 뭐 일부 팔기도 하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4조를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자가 1년에 2천억씩 뭐 내야 된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지분을 막 파는 거예요. 지분을 막 국가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국가는 결국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판매를 할 때 어디다 파느냐? 뭐 상장 주식이면 이제 팔면 되지만 그게 아니니까 비상장들은 이제 공매로 처리하면은 외국계나 이런 데서 막 사가는 거죠. 삼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오너가 갑자기 이제 그 사망을 하면서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한 3천억 지분을 또 팔면서 어떻게든 이제 우선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또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랑도 같이 뭐 이렇게 연계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경영권을 방어를 하면서 세금을 이제 막 내야 되니까 뭐 고군분투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상속세율이 그러면 뭐 높아서 그런 건지 낮은데 그냥 상속세를 내기 싫어서 그런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있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제를 훨씬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상속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OECD를 많이 비교하니까 OECD 나라가 이제 30 몇 개국인가 있죠. 그 중에 보면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평균이 27%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0%인 나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11개국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을 다 포함하면은 10% 초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이래저래 공제해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공제를 좀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면이 특히 어렵고 이제 중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대기업들은 그냥 뭐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중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속세율이 최대 50%인데 50%에서 이 대주주는 할증을 20%를 또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장 기업은 30% 할증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막 65%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세금을 내는 게 60%에서 65%인 나라인 거예요. 그럼 65%면은 3분의 2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 3분의 2를 주고 가라 이겁니다. 국가한테. 그런 게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 조부모가 아들한테 거치면 50% 날라가죠. 거기서 또 손자한테 가면 또 여기서 또 50% 날라가니까 한 방에 주자라고 해서 조부모가 만약에 손자한테 상속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띄어쓰기 상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피해갈 수 없어요. 30% 세금을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주주 60%에다가 1.3배를 또 곱해. 그러면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손자한테 바로 그냥 상속한다 그러면 한 세금이 거의 70~80%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까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세금으로 이 정도까지 걷어가는 게 맞나? 라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23년 전 기준을 여전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이 30억 초과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들 이런 데들은 아까 말한 중과까지 더하면서 60%, 65%를 세금을 부과를 받는데 대부분 다 주식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막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23년 전 기준이다 보니까 23년 전에는 이것도 사실은 엄청 많은 금액이었죠. 5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0년 전이라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 기준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하기 2년 전이죠. IMF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2000년도에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올라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막 2000을 넘어가고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순식간에 2배 뛰기 막 했었는데 평당 1200이면요. 33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3년 전 상속세 버전으로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4억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배우자 상속 공제도 어느 정도 있고 자녀들도 좀 기본 공제들이 있는데 이 강남 아파트가 4억밖에 안 하던 시절에 그 세율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이 개인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 부과를 해도 되는 건지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한 사람한테 그 자신의 재산을 60%, 65%를 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보시면 21년도죠. 21년도에 4조 9천억 정도를 상속세를 걷었습니다. 근데 이게 21년도 국가 예산이 555조입니다. 그러니까 555조에서 한 5조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조금 남짓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 정도 되는 세금은 사실 다른 걸로 걷어도 되거든요. 100분의 1이니까. 근데 이 1%를 걷는데 이 한 명 아니면 뭐 아주 소수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21년도에 4조 9천억을 걷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넥슨한테 6조를 걷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많은 분들이 내가 안 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삼성은 12조를 냈고요. 넥슨도 이번에 6조를 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한 4조 걷는 나라에서 한 개인 가족들한테 한 6조를 걷어가면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그냥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경영권을 다 가져가는 케이스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대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다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1000억 부자가 있어. 1000억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 나도 1000억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425억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손자한테 줬어요. 그럼 184억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증손자까지 가는 거죠. 3대 상속을 한 거죠. 3대 상속을 하면 84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는데 딱 한 10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1000억을 만들어 놓고 딱 100년 지나가지고 하나, 둘, 세 명한테 주면은 8억, 84억 남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안 하겠죠. 당연히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넥슨도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다 전체를 다 가족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가족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 또 돌아가시게 되면서 또 상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60%가 날아갑니다. 그럼 60%가 날아가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30% 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60년 지나면은 넥슨은 이제 국유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속세가 높을 이유가 있을까? 사실상 유지 불가능한 수준의 세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가들이 회사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뭐 물적 분할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배당을 막 안 해버려요. 배당세도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안 하지 뭐 조금 회사 커지면 막 분할해가지고 막 쪼개버리지 그리고 뭐 대주주 일감 막 몰아줘가지고 어떻게든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피해가지고 다른 주머니를 막 차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 기업가들이 회사를 키워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돈을 빼낼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세법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뭐 한 교수님께서도 대주주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맨날 2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맨날 박스피로 막 20년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벌들 뭐 기업가들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상속세 내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대상자 자체가 23년 전 이 세금 기준 가지고 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바꿔주지 않으면 대상자는 막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부 상속세도 내거든요. 근데 이게 부의 대물림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왜 부모의 돈을 자녀가 그냥 받냐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부부는 왜 상속세를 내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부부가 같이 이제 그 뭐 몇십 년간 자산을 읽었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부부의 어떤 공동의 그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남편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뭐 아내가 죽으면 자산이 넘어갈 때 공제 5억인가 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왜 내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부부 간에는 증여나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한 건데 이런 것들도 세금 내는 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부의 대물림 효과라기보다는 과거에 만든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뭐냐? 이 상속세가 시작된 그 계기 자체가 1970년대 막 60년대 이때 세금을 걷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못 걷은 세금을 걷어간다는 개념으로 좀 고율의 세금을 매긴 게 시초입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을의 세금을 걷어가는 거. 국가가 걷어가는데 그 세율이 뭐 60%, 막 50% 이러는 거죠.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걷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사실 뭐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모든 세금이 다 노출이 되고 그 뭐 자영업자분들도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을 다 내시는데 그 세금 다 내고도 뭐 최대 막 50%, 60%씩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상속세가 바꾸려고 막 하는데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 분명히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세금 내도 좋으니까 상속세 좀 맞고 싶네요. 상속세 좀 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부자 편들고 있네요 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뭐 어이가 없네요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걸 회피하려고 하냐. 벌었으면 내라라는 논리가 많은데 그렇게 내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남이 잘 되기보다는 남이 망하면 기분 좋은 거.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일 수는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야, 이 상속세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기업이 막 흔들리고 기업을 막 유지하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막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바꾸겠다.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되면은 바꾸겠다면서 공약까지도 걸었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게 아마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 넥슨의 2대 주주가 기재부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가 2대 주주가 됐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민 인식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세율도 높지만 할인을 거의 안 해주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개인한테 엄청나게 과도하게
막 50%, 60%까지 세금을 내게 하면서 사실상 기업을 뺏어가는 이런 세금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세율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들처럼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지 취업도 잘 되는 거고 그래야 사실 주가도 오르고 개인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맨날 2,000 박스피 안에서 놀고 있을 건지 이런 것도 좀 답답하고 저도 예전에 주식을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주가의 한계를 좀 본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딱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들이 주가를 올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업하기 점점 어려운 나라로 막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게 당장은 뭐 속이 편하고 마음 편하고 기분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를 뭐 아예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다른 세금으로 거두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OECD 정도 수준으로 뭐 20%대나 아니면 아예 0%인 나라들도 많으니까 뭐 10% 초반 정도로 낮추고 대신에 다른 걸 세금 좀 더 거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5조 정도 되는 대한민국 예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금액을 다른 걸로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걷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상속세 부담에서 좀 벗어나면 회사를 더 키우려고 많이들 노력할 것 같고 다만 그러면서 생기는 당연히 편법이나 어떤 뭐 부정이나 횡령 같은 것들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세금을 낼 거 내고 그 어떤 논리적으로 좀 영속 가능하게 구조를 좀 바꾼 다음에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되고 있는 주가가 상승하면 대주주가 창업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구조를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욕을 해도 처벌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뀔 것 같은 이유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야 분명히 부자 편 들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좀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저 주세요. 제가 세금 70% 낼게요.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이제 좀 버리고 좀 국가적인 좀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